마이크 테스트. 트레이더 정기봉입니다. 건 1년 만에 마이크를 잡습니다. 어쨌든 올해가 다 끝나가고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한번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선 일단 제가 최근에 매매했던 내역입니다. 사기만 했습니다. 사실은 우선 올해 가장 큰 매매를 많이 한 종목은 우선은 제가 주력으로 작년까지 갖고 있었던 게 포스코 홀딩스였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에서 그 올 초에 바꾸면서 포스코 홀딩스를 전량 매도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전량 매수했습니다. 교체 매매했고요. 그럼 지금도 포스코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그 관점은 지금도 약간은 수정이 됐지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던 점들도 있었고, 맞게 생각했던 점도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올해는 크게 매매를 하지 않았고요. 큰 수익은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조금 더 많이 물려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실현 수익은 제법 벌었습니다. 어쨌든 뭐 올해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최근 4년 연속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좀 많이, 올해는 이제 다른 해보다 물량을 더 많이 가져가고 주식 보유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손도 상당히 큽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고 제가 갖고 있던 종목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 부분들을 이제는 조금 이제 정리 차원이기도 하고 결자 해지 차원에서 한번 좀 정리하고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선 최근에 가장 매매했던 그 종목 중에 에코프로 BM을 매매했습니다. 사실은 에코프로 BM보다도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가 더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관점에서는. 근데 이제 왜 에코프로 BM을 했냐면은 우선은 계좌마다 여러 가지 제 계좌가 여러 개 있는데 에코프로 BM이 지금 포스코 엠텍하고 있는 계좌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전략을 계속 이제까지 평생을 썼냐면은 어떤 한 특정 종목에서 계속 평단가를 계속 낮춰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어떤 이익 구간에 오면은 가차 없이 팔고 다시 또 떨어진 그 같은 계좌 내에 있는 다른 계좌를 또 계속 물타기 하는 식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올- 이번에도 그렇게 했고, 어쨌든 성공적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 방식이 결코 옳다 그르다라고 어떤 지금 현재 매매법이 이게 옳은 건지 아닌 건지 그거는 그냥 저는 이런 간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매매법을 함부로 고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단타로 할 때도 있고 계속 모아가서 수익 구간이 오면 파는 그런 식으로 했고 이번에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갖고 있었고 에코프로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식들도 갖고 있고요. 우선은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일단은 이거 일목균형하고 볼린저 밴더선입니다. 색깔을 이게 빨간선인데 지지라인이죠. 보통 이 볼린저 밴드를 따라서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하기도 하고
그 볼린저 밴드가 일종의 지지 라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락장에 있을 때는 같이 따라가는 현상이 있는데요. 저도 이게 삼성전자를 이날이나 이날 지금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정도 분명히 이 가격대라면 상당히 좋은 가격대라고 봤고요. 그게 49,900원이죠. 삼성전자가 4만 원대가 깨진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 4만 원대라는 거는 상당히 좋은 가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봉상의 이날이었을 겁니다. 49,900원이 깨진 날은 아마 절호의 어떤 그 공포의 매수 구간이 아니었나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이때 그 삼성전자라든지 몇 개 딱 눈여겨보고 있던 종목이 삼성전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네 개를만 봤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 자리입니다. 거의 하나, 둘. 여기가 삼성전자가 49,000원 뛴 자리죠.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좀 크게 확대를 하겠습니다. 여기요. 이 음봉이 그 맨 바깥에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하나의 기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가장 급락의 어떤 형태가 가까우고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강력하게 바깥으로 벗어나고 RSI 지수가 거의 20 근접에 됐다. 그러면은 그냥 미친 듯이 사도 됩니다. 이건 제가 그 통계를 갖고 있는데요. 거의 맞았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이날도 여기였고요. 여기 삼성전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아마 모양이 비슷합니다. 일단 제가 가장 눈여겨보았던 종목은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삼성전자였습니다. 하이닉스는 이제 기존에 너무 많이 그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니까 올해 그 지금 3분기 그 실적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영업이익이 이제 앞질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HBM이죠. 그 HBM의 그런 기술력이 하이닉스가 먼저 개발을 먼저 시도했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그것을 이제 추격하는 양상입니다. 실질적으로 더 그 경쟁업체는 TSMC죠. 지금 파운드리 뭐 해가지고 복잡한 용어 안 쓰더라도 기존의 메모리에서 이제는 그 메모리에서도 좀 그 대용량 계속 그 메모리 그 반도체도 진화하다 보니까 그 초기 그 시장을 하이닉스가 먼저 조금 투자를 먼저 했고 그 성과를 내 가지고 하이닉스를 어 지금 증권가에서는 상당히 우수하게 평가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3분기에 그 하이닉스가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으로 증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밀리는 거 아니냐, 이기가 아니냐라는 어떤 공포 심리를 좌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지금 삼성전자도 계속 그런 쪽으로 추격하고 있고 TSMC를 추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파운드리에서 조금의 어떤 성과들이 보이고 있고 내년 정도쯤에는 어떤 다른 형태로 그 성과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공포의 그 이날은 정말 이 바깥으로 나타난 4만 원 근처에 근접했던 5만 원 초반대 그 가격대는 매력적인 가격이었고 충분히 사볼 만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저도 계속 이걸 보고 있었거든요. 이날 그
하고 나서 모건 스탠리 쪽에서 아마 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왜 이렇게 들어오지? 그리고 급등하고 나서 분봉으로 볼까요? 이날 시초가에서 계속 끌어올렸죠. 그리고 오늘 급등했고 이날 아마 이제 그 전날이죠. 여기에 밤에 그 10조 원의 그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소각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시초가부터 양봉을 계속 끌어올렸죠. 아마 기억으로 한 10%대까지 올렸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약한 종목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그 저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주식이라는 게 보니까 요새 심리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호락호락한 종목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서 바로 반등하고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는 삼성전자의 어떤 앞으로의 그 체력을 절실히 보여준 거죠. 사람들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남들이 팔 때 사야 된다고요. 이때가 아마 남들이 팔 때 산 그 구간이었습니다. 저도 약간의 긴가민가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안 사고 원래는 제가 제일 좋게 판단했다는 거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삼성전자 이 세 개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 에코프로 BM을 일부 물량을 옛날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물량을 어, 단가를 낮춰야 된다는 생각으로 에코프로 BM을 많이 샀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에코프로 BM 마크 내역인데요. 이날 첫날이 아마 여기 그 트럼프 선거 전날이었을 겁니다. 여기가 아마 이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목균형의 구름대를 뚫었거든요. 구름대를 뚫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볼 듯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보시면은 여기가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게 121선하고 맞닿아 있었어요. 한번 그 121선을 뚫을 뻔 하다가 못 뚫었고 두 번째 뚫으려고 했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선거 결과가 트럼프가 이제 압승을 거둠으로써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운봉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2차 전지가 전체가 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 막바지 피날레로 노이터 통신에서 이제 IRA 세제 공제를 무슨 안 한다라는 어떤 이제 그 멘트가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대대적으로 과대 포장해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산자부에서 부랴부랴 이제 어떤 그 내용을 했는데 그때 보시면은 그때 노이토에서 말했던 것이 소비자들한테 그 7,500불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것을 폐지하는 걸 검토 중이다라는 말이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 어떤 논평에서도 이게 공식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논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생산자인들은 세금의 그 세제 IR의 세제 혜택이 세 가지로 크게 분리되는데 소비자한테는 750불, 그 다음에 생산자는 투자세 공제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생산세 공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IR이라 발음도 어렵습니다. 하여튼 IRA라는 그 법은 미국 그 어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 공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했을 때는 미국에서 세제의 어떤 형태의 그런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이제 흔히 말하는 걸로 해서 그때 노이터에서는 소비자 세액이라는 그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이게
과대 포장돼 가지고 전체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하면서 막판에 여기서 계속 떨어진 거 있던 게서 한 번 더 급락을 나오게 만들었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그 2차 전지 섹터에 있어도 막판 이제 이 꼴이 여기에 약간 여기죠. 이렇게 급락을 시켰을 때 막판에 조금씩 조금씩 그 매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보니까 10억 이상의 그 뉴스에 보니까 신문에 기승 10억 자산가들이 이상들이 이때 많이 샀다라고 합니다. 그때 많이 산 종목이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삼성전자도 좀 들어왔겠죠. 어쨌든 그 기폭제는 삼성전자가 워낙 매력이 있었고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를 PBR 밴드로 했을 때 이때 그 여기죠. 이날 이 부분이 거의 PBR 0.9 정도 됐을 겁니다. 0.9 정도니까 상당히 저평가 영역의 구간에 돌아갔고 추세적으로 이 선을 이렇게 그어도 거의 이렇게 보십시오. 한번 그어볼까요? 이렇게 거의 추세적으로도 일치합니다. 하단 부분에 이 추세선을 그었을 때도 그 어떤 추세적인 하단에 거의 근접해 있었습니다. 결론은 거의 2004 지금 2400 근접 지점은 추세적으로도 거의 하단이었고 PBR 그 종합주가 지수에 대한 PBR 밴드가 0.9에서 거의 0.84 그 사이의 구간으로 저평가 구간이었습니다. 어, 이거 너무 그 제가 느낀 거는 너무 답답했던 게 뭐냐면은 무슨 도떼기 시장처럼 어떤 사람이 한쪽으로 가면 너무 쏠림 현상이 너무 심각하게 에, 반이성적인 어떤 그런 행위들이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그 노출되는 어떤 자극적인 제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상당히 자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십 년 동안 계속 저도 이 시장을 지켜봤는데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사람들을 그런 바보스러운 어떤 군중의 심리로 이렇게 몰아가는지에 대한 참 의구심 들었을 정도로 좀 답답했습니다. 분명히 이 구간의 공포의 구간은 분명히 매수 구간이고 앞으로도 어, 매수 구간이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나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같은 이 세 종목은 당장 뭐 급반등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당분간의 이 바닥은 분명히 이 지점이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적어도 이 상태에서 바로 급반등해서 뭐 에코프로가 6만 원, 9만 원이 당장 간다. 삼성전자가 뭐 당장 이렇게 해가지고 7만 원 간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어떤 형태에서 지금 5만 원 근처에서 이제 6만 원 사이에 어떤 박스권을 갈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어쨌든 급락이 계속 이제 급락은 멈추지 않았나라고 판단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그 이제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날 어 구름 상단을 돌파했고 약간의 121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 모양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물량을 추가했고요. 떨어질 때마다 계속 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날이 피날레였죠. 더 샀습니다. 물론 액수가 조금씩 조금씩 틀리기는 한데 이날은 좀 너무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마지막 그 총알을 다 여기다 쏟아 부었습니다. 단가는 많이 낮췄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실패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어,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제 그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sek터는 당분간 크게 엄청난 상승이나 그런 걸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이걸 갖고 이거 매매를 한 종목 이 매수한 이유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물량에 대한 평단가를 낮추기 위한 거였고 어느 정도 바다 위에 근접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보시면요. 기술적인 부분하고 내용 그 기업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도 보시면요.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좀 만약 연도로 볼까요? 조금 줄었죠. 많이 줄었긴 했어요. 계속 또 줄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삼성전자의 이기 의식이라는 것들이 아마 이런 숫자적인 어떤 부분에서 나타났겠죠. 연도 연간으로 분기가 연간으로 5조 원이더니 4조 다시 1조가 줄어들었습니다. 1조가 못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많이 날 때는 분기에 막 몇 조씩 수익을 이제 조 단위를 냈었는데 그 조 단위가 이제 많이 사라진 거죠. 100만인가? 40조네요. 40조. 이제 6조. 이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 40조에서 6조로 줄었으니까요. 올해는 거의 35조네요. 근데 조금 그 수익 구조가 들락날락하긴 하는데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뭐 당장 망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은 안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전자는 지금 제가 그때 몇 년 전에 처음에도 그 분석을 해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애플보다도 사실 실적 면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게 ROE가 많이 좀 줄어들긴 했네요. EPS 보시면은 작년 22년도가 피크였고 그 다음에 작년 조금 많이 줄었죠. 4분의 1 토막 났네요. 그리고 PBR 밴드 계속 보시면은 지금 녹색이니까 11배 정도 줬네요. 이게 그 가장 큰 요새 말하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HBM 매출이 이게 어떤 식으로 성과를 내냐에 따라서 예,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그런 어떤 그 주가의 향방을 좌우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단순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떤 새로운 기업들을 전장을 계속 그 M&A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무한한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 모든 시장의 그 플레이어들이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관점은 단순히 현상 유지 정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뭔가 혁신적인 거 그런 거를 바라는 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실망을 했을 때 그런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할 만큼 그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번 보십시오. 파이닉스가 잘 나가다가 다시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삼성전자는 이제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공교롭게도 이때 그 10조 원의 어떤 자사주 내용, 그 다음에 그 4만 9천 원이라는 어떤 그 가격의 메리트. 주식에서 가장 큰 어떤 자산 시장에서 가장 큰
메리트는 뭔지 아십니까? 싸고 좋은 종목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이 가격에 온 거는 엄청난 저평가라고 사람을 판단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도가 어쨌든 이런 거품을 만들어냈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놨지만은 어쨌든 그 이런 2차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1등은 1등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싸진 거죠. 이제 일단 삼성전자 얘기는 끝내고요. 앞으로 삼성전자는 어, 또 다른 어떤 혁신적인 뭔가를 변화를 모색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점진적으로 지금 현재 가격을 방어하면서 점진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그 5만 원 초반대 가격은 상당히 싼 가격대라고 판단하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컨센서스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 에코프로 BM을 볼게요. 에코프로 BM은 영업이 그 2022년도에 급증하다가 23년도에 조금씩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적자였죠. 그리고 다시 내년 내년도에 다시 흑자 전환하고 26년도에 그 배에 지금 1200에서 2700억으로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를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만약에 에코프로 BM도 실질적으로 보면 에코프로나 그 에코프로 BM이 이번에 반등을 시키지 못해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적자를 나고 있고 어, 트럼프 정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노이즈에 의해서 사람들의 심리가 이 매수 심리를 막상 여기에 선뜻 손이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당장 사가지고 이거 금방 이렇게 작년처럼 막 금방 이렇게 급등할 거다라고 사람들은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온 아까 에코프로의 그 이 가격대에서 10억 이상의 자장가들이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를 많이 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 저도 지금 현재 억 단위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 이틀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 이 사람들은 한 5개월, 6개월의 그 계획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기업 그 컨센서스에 분명히 명확히 나옵니다. 에코프로 BM이 지금이 적자지 않습니까? 주식은 6개월을 선행한다고 했을 때 에코프로 BM이 지금 계속 힘을 못 쓰는 이유가 현재 그 실적이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올해 실적이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내년에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 점점 2023년도의 실적을 이제 다시 좋아질 거고 다시 26년도에는 그 2배 정도의 성장을 할 거로 추측됩니다. 적어도 22년도에 그 엄청난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 비슷한 언저리 가기까지는 이익을 형성될 거라고 이미 증권사의 보고에서 나왔고 최근에 보니까 증권사의 그 목표가를 20만 원 정도를 잡았더라고요. 그러면은 주식은 6개월을 선행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정도의 가격대라면은 충분히 저점을 찍지 않았나라고 판단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트럼프 그 선거 이후에 급락이 나오고 나서 IRA는 그런 어떤 노이터의 그 방송이 그 자리는 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장 이 그 2차 전지 섹터가 급등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실적에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까지도 아마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을 갈수록 점점 흑자 전환되고
더 이익이 더 이익이 증가되지 않겠냐라고 추측하는 거죠. 어, 우선은 2차 전지 섹터는 이 얼벙에 보시면 여기 보시듯이 모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0 여기 22년도에서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여기서 해먹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누군가는 여기서 이 구간에서 엄청난 이익 실현을 한 사람들이 있고 쉽게 말해서 한번 해먹은 종목입니다. 근데 이 많이 해먹은 종목이라 할지라도 그 이익이 만약에 여기서 이 실적이 완전히 꼬꾸라진다. 꼬꾸라지고 나서 다시 이게 올라가지 않는다 하면은 이 종목은 앞으로 계속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모든 주가는 가장 그 진실된 게 뭐냐면 실적하고 대동소이하게 변한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 주가가 보시면은 연도로 보실 때 보십시오. 자, 올해가 적자이다 보니까 운봉이었죠. 23년도에 22년도에 실적이 최고 피크일 때 1년 늦게 템포로 작년에 피크를 쳤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 적자인 게 계속 운봉으로 마감했죠. 그럼 내년에 다시 이익에 흑자로 돌아서고 이익이 구간된다면 이 운봉이 다시 양봉으로 바뀌겠죠. 근데 이 양봉이 이거만큼 큰 양봉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의 중간 정도의 양봉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지금 2차 전직 섹터를 단순히 2차 전지만 놓고 볼 거냐 아니면 앞으로 미래 세계에 어떤 형태로 2차 전지가 확장될 거냐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확장될 거라고 봅니다. 그 가장 그 분명하게 그걸 보내준 게 에너지 솔루션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최근에 그 스페이스 X의 그 우주선에 들어가는 2차 전지를 좀 만들어 달라라고 이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단순히 이제까지 2차 전지는 자동차라만 생각했는데 우주선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얘기가 나오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드론에도 들어가고 모든 생산 공정에 전기가 들어가는 형태의 모든 그 어떤 전장이라고 그러죠. 전자 제품에는 이 배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전지는 어, 새로운 어떤 형태의 매출처를 찾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는 계속 어, 이때만큼의 가장 큰 영화를 보지는 않더라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간략하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급등은 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여기가 바닥인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에 대한 멘트는 다시 하겠습니다.